네, 오늘 시장이 급락하면서 전쟁 특수를 전망했던 방산과 우주항공주들도 일단 일제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은 섹터 논리보다 시장 전체 리스크 회피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건데, 자, 이게 기회가 되는 건지 회피의 신호를 주는 건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쟁 리스크가 갑자기 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좀 방산주들 차갑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발발하거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 방산주라든지 여타 기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 십상인데,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좀 같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주도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단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 유동성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어떤 그 산업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레셔널하게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고 전쟁 위험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같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좀 여기에서 투자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그리고 뉴스 플로우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도 스페이스X IPO 절차 예정은 뭐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주 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결국엔 스페이스X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 기업이 네. IPO가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대장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페이스X를 제외한 기업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시가총액이 있는 우주 기업들, 퓨어한 우주 기업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뉴스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레이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라도 이제 산업적인 재편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테마성 움직임이 되게 강했고, 또한 방산 쪽에서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강했는데, 이제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 중심에 스페이스X가 여러 사업적인 관점에서 화력을 좀 보이면 국내 우주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페이스X 밸류 체인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의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은 뭐라고 추리시는지요?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중장기적인 측면과 좀 단기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이란발 전쟁 관련된 뉴스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이란발 전쟁 관련된 소식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가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라든지 물가적인 부분에서도 장기화됐을 때 본인의 중간 선거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기화가 좀 덜 될 것인데, 반대로 이란 내에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란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보복성의 어떤 그런 공격들이 가해지고 나서 좀 타협하는 식으로 협상 테이블로 앉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단기적인 영향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우주 산업이라든지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산업종과 관련된 우주 기업을 보시는 게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트레가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트레가이가 관측 위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 정찰 위성, 즉 상대방의 움직임을 우주에서 살피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시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네. 이 감시정찰 위성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세트레가이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주산업에서도 적외도 위성통신이라든지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인텔리언 테크 같은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이란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을 줄 때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섹터로 방산 우주항공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셨고요. 그 가운데 종목 가운데 세트랙아이를 중심으로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것도 같이 리포트 커버하셨던데 네. 예, 저희도 흐름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 화두라고 하면 이제 발사체 재사용이지 않습니까? 그 발사체 소재나 연료도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이 시장의 변화는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산업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네. 재사용 발사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산업의 어떤 위성 발사 증가라든지 서비스 확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력이 얼마만큼 보급화되고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지금 상용화된 펠컨 9 외에도 스타쉽이라고 하는 초거대 로켓이 지금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용화될 경우에는 더 많은 발사 횟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액체 메탄이라고 하는 재사용에 좀 더 유리한 관점에서의 연료가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진보 측면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를 제외한 기업이나 국가 간에서도 이제는 재사용 로켓 기술력에 좀 더 접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기업이 지금 3월 달에 뉴글렌이라고 하는 로켓의 재사용 발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이제 다음 스페이스X 다음으로 재사용 상용화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란 사태로 위성통신도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번 일로 위성통신 산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적외도 위성군집의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대표적인 사업자가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처럼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수의 위성만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의 위성을 다 깔아야 되는 게 저궤도 위성통신망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란이 될 텐데 이란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많이 차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서 인터넷망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대체제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 단위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군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겠구나. 특히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란의 어떤 그런 공격 사태에서도 스타링크만은 작동을 하면서 통신망이 좀 견조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성통신, 요즘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우주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핵심 히토류 우회 통제로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4월에 트럼프의 방중에서 논의 예정인데 이게 중국 제안이 어떻게 풀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게 최근에 이란 사태들도 그렇고 이러면서 중국에서도 좀 긴장감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미 관련해서 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협상 상황에서 이제 히토류를 제한을 푼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말씀을 드리긴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우주 산업 내에서 휘토류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추후에 산업에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휘토류가 지금 많은 영역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타격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외 언론을 보면 중국이 앞으로 한 5년간 우주에 집중 투자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개화 직전의 시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아직 개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국가 단위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자국의 우주산업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투입되는 예산을 더욱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민간 기업 중심의 시장 성장이 발현되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국가 단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장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이 네.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결국 전 세계의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전 세계 트렌드를 함께 같이 보시면서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같이 살피시는 것도 유의미한 투자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커지는 국면, 그 초입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힌트까지 좀 주셨고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